서울 아파트만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이란 거를 되게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따로 만들게요. 서울 DF 이렇게 만들게요. 서울 DF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점 프로빈스 우리 파생변수 바로 직전에 파생변수 만들었죠. 프로빈스라고 하는 파생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 값이 문자 요거 그대로 쓰셔야죠. 서울특별시 이렇게 쓰셔야 되죠.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라고 같은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찾아볼까요? 네. 금방 되죠. 네.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 정제하고 그런 게 시간이 좀 걸렸으면 거기에서 불리언 인덱싱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금방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헤드만 한번 출력해 보죠. 헤드만 일곱 개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만. 파생 변수들은 우리가 직전에 했었던 것처럼 광역시도, 그다음 광역시도 밑에 있는 시군구, 그리고 계약 일연, 계약 월이라고 하는 네 개의 파생 변수 그대로 있고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넘버가 4, 5, 8, 11, 12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중간중간 서울시만 가지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기로 볼까요? 성동구, 동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계약이 이루어진 아파트들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뭐 전용 면적, 계약 연월, 계약일, 거래 금액, 그다음에 컬럼도 좀 생략이 되어 있군요.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뭐 요 내용들은 그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할 겁니다. 네. 뭐 인포는 따로 안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서울시 안에서 서울시의 구별, 구별 거래 건수, 그러니까 계약이겠죠. 여기서는 실제로는 계약 건수, 그 다음에 그 거래 금액이라고 돼 있죠. 거래 금액, 금액 평균값도 찾아보고요. 최소값도 찾아보고요. 최대값도 찾아볼게요. 이거를 구별로 할 겁니다. 구별로 계약이 이루어진 카운트 세면 되겠죠. 카운트.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면 되겠죠. 컬럼을 선택해서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보자예요. 찾아보자. 일단 숫자로 먼저 찾아볼게요. 일단 숫자로 먼저 찾아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룹 바이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룹 바이. 컬럼은 거래 금액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라고 하는 이게 그룹을 묶어줄 조건이죠.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 근데 우리가 카운트도 세야죠. 평균, 최소값, 최대값도 해야죠.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컬럼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구별이죠, 구별.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컬럼 이름이고 죄송합니다. 구별이죠. 구별이기 때문에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은 프로빈스죠. 프로빈스죠. 이게 구별로란 뜻이에요. 구별로.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럼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해야 될 컬럼이 거래 금액이에요.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카운티죠, 카운티. 카운티. 음,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구라는 거는 카운티에 들어가 있죠. 카운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배가 고픈가 봐요. 네.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은 카운티. 카운티. 그리고 나서 거래 금액을 선택하죠. 거래 금액에서 애그로게이트. 함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 평균은 mean이라고 하는 함수, 최소값은 min, 최대값은 max.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구별로 나와요. 여기는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죠? 강남구부터, 강남구부터 중랑구까지. 아, 알파벳 순서가 맞죠?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그룹 바이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로도 할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로도. 어, 좀 그룹 바이는 가독성이 조금 떨어져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룹 바이, 여기까지는 메서드 호출한 걸 알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럼을 선택하는 부분은 또 대괄호를 쓰고, 그죠? 컬럼을 선택하는 부분을 대괄호를 쓰고, 메서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점을 찍고, 대괄호 뒤에다가 또 점을 찍고, 뭐 그 다음에 또 괄호 안에다가 아규먼트를 넘겨주고, 이런 가독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거를 피벗 테이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피벗 테이블 공부했잖아요. 그죠? 피벗 테이블 공부했으니까 자, 서울 바이 카운티라고 할게요. 카운티.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서울의 구별이란 뜻이에요. 서울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 자, 우리는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벗 테이블 이용하시면 되겠죠. 피벗 테이블은요, values, index, columns, ag, form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values는 우리가 계산할 값이에요. 계산할 값이기 때문에 뭘 계산할 거냐면 거래 금액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인덱스는 인덱스로 사용할 거는요. 자,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강북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카운티라고 하는 컬럼이 카운티라고 하는 컬럼이 인덱스로 사용이 돼야 돼요. 인덱스로. 그러면 인덱스에는 카운티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컬럼 이름들은 지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컬럼 이름들은 따로 지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신에 컬럼즈는 필요가 없고 컬럼즈 대신에 필요한 게 aggregate 펑션이에요. 여기가 리스트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뭘 줄 거냐면 count 함수, 그 다음에 평균 함수, 최소값 함수, 최대값 함수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결과값 출력까지를 여기서 할까요? 서울 by county라고 출력해 보시면 위쪽이랑 똑같죠. 이쪽이랑 똑같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더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컬럼 이름도 두 단계의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죠. 컬럼 이름도 두 단계의 인덱스로 레벨이 두 단계인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죠?
count, min, 최소값, 최대값이란 뜻입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내용은, 위쪽이랑 내용은 똑같죠. 강남구 거래 건수 58건, 그 다음에 최대값은 398,812. 아, 평균이죠. 398,812. 그 다음에 최소값은 16,000. 여기 16,000 곱하기 10,000원이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105,0000. 105,0000. 이게 최대값. 이렇게 나오죠.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서요. 여러 가지로 정렬할 수 있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으로도 정렬할 수 있고, 민이라고 하는 컬럼으로도 정렬할 수 있고,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 여러 가지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건수, 계약 건수로 내림차수를 정렬을 하시게 되면은요, 서울 by county 점 sort values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by를 count였죠. 컬럼 이름이 될지 안 되는지 볼게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렬하고 싶은데 count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 정렬이 되지 않아요. 그쵸? 이유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이 컬럼의 컬럼 이름은 레벨이 몇 단계? 레벨이 두 단계. 카운트, 거래, 금액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인덱스 컬럼 이름이. 그러니까 그룹 바이랑 피벗 테이블이 이게 조금 달라요. 컬럼 이름 만들어주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냐면 서울 바이 카운티 점 컬럼즈 속성을 보세요. 컬럼즈 속성이 컬럼 한 개의 이름이 튜플로 되어 있죠. 카운트 거래금액, 민 거래금액, 민 거래금액, 맥스 거래금액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트 밸류스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점 거래금액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아니면 카운트 거래 금액 이렇게 주시면 돼요. 정렬되어 있죠.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죠. 12, 18, 34, 47 이렇게 되죠.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인덱스가 두 단계로 되어져 있다. 컬럼 이름이 레벨이 두 단계다. 컬럼 이름의 레벨이 두 단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복잡하죠? 그러면 매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요 부분을요, 요 부분을 딕셔너리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딕셔너리. 딕셔너리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 쓰시고요. 그러니까 앞에 키값이 있어야 되겠죠. 거래 금액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랑 똑같이 거래 금액에 카운트 맥스라고 하는 함수 4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요 딕셔너리요, 딕셔너리. 키 밸류죠. 키 밸류 중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딕셔너리예요. 이렇게 딕셔너리로 주시게 되면 에그러게이트 펑션을 딕셔너리로 주시게 되면 어때요? 거래 금액이라고 밑에 그 나와 있는 게 사라져 버렸죠. 1단계 레벨로 됐어요. 컬럼 이름들이 1단계 레벨로 바뀌었어요.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딕셔너리를 주시는 방법이 있고, 딕셔너리를 주시게 되면 불필요한 레벨의 컬럼 이름들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컬럼 이름들을 확인해 보면 이제는 투플들의 배열이 아니라 문자열들의 배열이죠. 그냥 문자열들의 배열이니까 컬럼 이름이 그냥 count 이렇게만 쓰시면 되니까 sort values count 이렇게만 쓰시면 간단하게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은요. ascending. ascending이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점점 커지는 거고요. 여기를 false를 주시게 되면 내림차순 장면입니다. 오름차순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오름차순이 아닌 거는 내림차순이겠죠? 내림차순이니까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순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어요? 음.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가장 지난 4월에 거래가 가장 매, 활발했던 아파트 계약이 가장 활발했던 구는 어디? 노원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강남 쪽에 아파트가 많을 것 같아 보이지만 강남은 순서가 하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위- 거래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매매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아요. 요즘 집값 잡는다고 아파트가 잡는다고 아예 거래를 허가제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런 거를 아마 최근 자료 뭐 12월 달이나 11월이나 12월 달 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런 자료를 조사를 했다라면 뭐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점심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그 요거는 여러분들께 그냥 그 문제만 드리고 저희 잠시간 갖도록 할게요. 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건수가, 계약 건수, 아파트 계약 건수가 많은 상위 7개 지역만 뽑아볼까요? 7개 지역을 시각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아파트 계약 건수 하위 7개 지역을 시각화 해보는 거를 한번 점심 드시고 나서 요거 2개는 뭐 5분 이내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점심 드시고 나서 요거 한번 시각화해 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적당할까? 뭐, 선 그래프가 좋을지, 막대 그래프가 좋을지, 뭐, 파이 차트가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요. 시각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